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10월 28일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33,800달러, 이더리움 1,700달러 마이너스 1%, 리플 하락 도지 마이너스 5%, 폴리곤도 마이너스 3%고요. 나스닥은 이번 주 마지막 장 페닉셀까지는 안 나오고 장 종료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35,000달러 이상 쭉쭉 상승을 못하는데 10월 16일 현물 ETF 가짜뉴스 호재 상승은 종료가 되었고 이제는 나스닥과 신규 자금 진입으로 코인 가격들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코인 채굴자들 고래들 움직임이 팔자는 추세는 아닌데 11월 2일 FOMC하고 애플어닝 같은 날에 있어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듯 하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미너스도 하루 전하고 같으면서 호강 상태에 진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메인 코인들 안 움직이면서 자코인들만 올랐다 내렸다 하는 장이죠. 우선 미국 주식 중요 소식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보유한 주식 팔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1900억 매도를 한다는 건데 총 보유한 860만 주 중에서 100만 주면 8분의 1 매도로 다 파는 건 아니다 할 수가 있지만 회장직 유지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거고, 주가를 보면 작년 12월 부근까지 상승 이후 쌍봉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이스라엘 전쟁 리스크로 거시경제 불안한 상황에서 월가 1등 금융주 JP모건 회장이 매도한다는 것은 시장에 공포를 가져다 줄만 하죠. JP모건 같은 금융주는 워렌 버핏 회사 버크서 해스웨이처럼 배당주 성격이 강하다 보시면 됩니다. 연중 고금리 지속될 때 보이니까 금융주 1등이라도 주가 하락 올 것이라 예상을 하는 거죠. 시티그룹, 블랙락 등 대표적인 금융주들은 이미 작년 10월 저점까지 다 깨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JP모건 CEO는 최근 사우디 포럼에서 연준이 완전 틀렸다, 인플레이션율 심했던 1970년과 같으면서 주가도 폭락 올 수도 있다, 이런 부정적인 발언을 최근에 많이 했고요. 그런데 작년 10월 폭락장에서도 여기 저점에서 제이미 다이먼 부정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세간에 관심 끌려고 자극적으로 말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번에는 말뿐만 아니라 주식도 동시에 매도하면서 JP모건 주식은 마이너스 3.6% 하락을 했고요. 미국 증시 이번 주 장 종료가 되었는데 아마존 실적 비트하면서 성장주 상승은 했지만 금융 섹터는 JP모건 하락하면서 버크서 해서웨이 마이너스 1.3%,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이너스 3% 전체 다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 주 11월 2일 대망의 애플 실적 마지막으로 3분기 빅테크 어닝 종료가 되고요. 빅테크 실적은 테슬라, 구글만 어닝 미스했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빅테크들 모두 하락하기보다는 기업들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장이 나오고 있고요. 2021년 같이 불장으로 모두가 상승한 것이 아니고 장사가 잘 되고 생존하는 기업만 선별적으로 상승하는 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도 잡주들 모아놓은 아크K ETF가 저점 갱신한다 이야기 드렸는데 마이너스 1.9% 추가 하락했고 저점 29달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크K 같은 잡주들 하락하면 코인베이스도 같이 하락을 하고요. 코인베이스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ETF 가짜뉴스로 90달러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70달러 주요 매물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현물 ETF 승인되면 블랙락, 그레이스케일 포함 메인 ETF 운용사들 코인베이스 통해서 현물 ETF 거래를 하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수수료 수익 상승에도 긍정적이고요. 내년 1월 8일 블랙락 ETF 발표일입니다. SEC에서 승인을 미룰지 아니면 극적으로 승인할지 알 수 있는 날이고요. 그런데 순탄이 승인되기에는 여러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올해 6월 SEC가 제기한 코인베이스와의 소송, 코인 시세 조작과 신규 상장 코인 미리 임원들에게 공지하고 가격을 움직였다는 혐의가 있고요. 존 디튼 전 리플 변호사는 약 5천명의 코인베이스 이용자가 법정 조연자로 여론은 코인베이스에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인베이스의 법정 다툼에서 여론보다는 팩트를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정말 코인 시세 조작했고 신규 상장되는 코인 직원들에게 알려줬다면 혐의가 큰 거죠. 만약에 여론으로 인해서 코인베이스에 긍정적으로 흐른다고 해도 리플처럼 1조 원 벌금 나오고 하면 코인베이스 주가도 폭락을 하는 거죠. 리플 소송에서 보았듯이 미국 주식이나 코인 회사들 소송 한 번 되면 3년은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주가도 쉽게 반등을 못한다 볼 수 있습니다. FTX 사태처럼 1년 지나면 시장에서
미쳐는 지지만 이번 코인베이스 소송은 올해 6월 시작되고 이제 4개월째이고요. 블레라 ETF 가짜뉴스로 상승했다가 바로 빠지면서 내년 1월에도 ETF 통과가 안되면 코인베이스 주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코인베이스 주가 움직임이 아크케이 잡주들처럼 저점갱신하는 시나리오와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주가는 30달러 부근까지 하락이 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알트코인도 최근 반등이 나왔는데 찐 반등 아니고 급격히 빠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알트코인 시가총액 보면 가짜뉴스와 비트코인 폭등에 급등은 했지만 조심해야 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주가 저점갱신되면 미국 투시 재하락하는 거고, 내년 1월이 아니라 3월로 현물 ETF 승인되는 날이 연기가 되는 거고요. 비트코인은 반감기 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있어서 문제가 없다지만 알트코인은 먼저 빠지면서 비트코인 도면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7월 14일 리플 부분 송소했던 여기 지점 보면 급격히 상승 나오고 쌍봉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추풍 낙엽처럼 계속해서 하락오는 차트가 났고요. 올해 3월 6월처럼 쌍봉 나온다고 여기 조정해서 매수했다면 8월 9월 손실이 컸던 거죠. 알트코인이 쌍봉 나오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돌아왔다는 의미일 수는 있지만 7월 14일 리플 부분 순서 이후 자본들 급격히 빠지는 것 봐서 이번 반등 또한 심상치 않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치고 오르는 게 아니라 핵심 매물대에 막혀서 떨어지는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11월이고 11월은 상승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나스닥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13% 하락으로 반등 온다면 11월 나스닥 상승하고 코인 시장 역시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서 12월은 산타랠리 기대감 있고 내년 1월은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올해 7월 여기 리플 부분 순서처럼 그냥 하락오기보다는 약간의 비대칭 쌍봉 정도는 나오는 차트 예상이 되고요. 글로벌에서 알트코인 거래량 가장 많은 업비트로 보면 폴리메시, 파워레저, 블러 마이너스 987% 하락오고, 민코인, 도지코인도 하락, 가스, 아크, 하이파이 등 작코인들만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비트코인 우선 오르고 메인 알트코인 상승 다음에 작코인들 마지막으로 상승하는데 최근 장에서는 작코인들만 올랐다 내리는 불안한 장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메인 알트코인들 중장기로 들고 가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의미고 작코인 단타 정도로 투자한다 볼 수 있습니다. 2019년에도 연준 금리 인하 전 작코인하고 메인코인들 반등은 했지만 연준 금리 인하 시작되고 나서 경기 침체 우려로 메인 알트코인들 저점을 2번, 3번 더 갱신을 했습니다. 리플도 당시 반등했지만 하락이 컸었죠. 그리고 최근에 하루 만에 플러스 20%, 30% 폭등하는 작코인들 움직임은 현물보다도 선물 청산 금액을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전체 알트코인 시가총액 하락 오는 것처럼 최근장에서 작코인 투자를 한다고 해도 투자 비중 작게 손절 라인은 확실히 걸어두고 안전 투자 하시고요. 종용투 멤버십 가격들도 저점에서 몇 개 작코인 매수하고 홀딩하고 있습니다. 평단이 낮으면 안전하게 작코인 매수해둔 다음 반등 올 때 빠르게 매도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같은 장에서 작코인들 고점에만 안 물려있고 평균 가격 정도를 유지하시면 반등 오는 기회는 한 번쯤은 나온다 생각이 듭니다. 10월 16일 비트코인 현물 ETF 가짜뉴스 이후로 시장에 진입된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코인시장 당분간 큰 호재 없이 상승하기가 어려운 게 테더 로맨스 보면 3월 5월 핵심 매물대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코인 투심은 돌아왔지만 보유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전량 매수보다는 1차로 20% 정도 매수했다 볼 수가 있고요. 그나마 8월 9월 선발대 진입한 것보다 많은 비중이고 1월부터 올라오던 테더 로맨스 상승 추세 라인도 무너진 상황인데 대신 매물대가 올해 중에 가장 두터운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 왔다가 다시 횡보나 테더 로맨스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웬만한 호재 가지고는 여기 매물대 뚫기 어렵고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처럼 상승했다가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요. 무엇보다 11월 2일 애플 어닝에서 가이던스 낮게 나오고 애플 CEO 팀쿡 어닝콜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이폰 안 팔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3월처럼 회도 매수 쭉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코인 주식 최근 하락에도 매수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 자금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주식 코인 작년 하락장 다 팔고 예금 채권으로 옮겨간 자금이 많이 있는데 연준이 금리 인하 하겠다는 약간의 액션만 나와도 진입할 자금은 풍부하다 볼 수 있고요. 나사 하락에도 코인이 먼저 상승한 것도 자본시장의 투심이 점점 더 돌아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올해부터 코인이 먼저 상승하고 나사 따라 상승하는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